여기 강의 오늘도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론하고 금융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중요 파트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번에 좀 들으셨는데 좀 효과가 있나요? 일단 뭐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저 무료 강의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저번에 이제 또 대표로 이제 또 수고비를 또 주셔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금액이 굉장히 저는 커 보여요, 그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서울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드니까 이제 좀 미복 교수님은 좀 고생을 하시는데 평일날 좀 힘들어도 이따가 3시서부터 6시까지죠. 6시까지니까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5시 한 40분이나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출문제 특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나와요.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좀 파트별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서 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두꺼워요. 이거 얇은 거예요. 제가 쓴 지금 메가랜드 책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갖고 이제 암기 노트를 갖고 해서 제가 프린트를 또 나눠드릴 겁니다, 그죠? 나눠드려서 할 거니까 일단은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 기출.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올해가 30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29회랑 그 다음에 28회, 27회가 있는데, 물론 그 전 것도 분석을 해요, 얘네들이. 근데 최근에 3개년도를 좀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죠? 많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평. 그래서 간평 문제를 다 뺏기진 않아도 여기 있는 문제를 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 드리는데,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출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문제들이 있죠.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근데 기출 문제를 돌려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다를 없다로 내고 증가를 감소를 낼 수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돌려낸 거거든요. 다. 그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이걸로 옳은 답이냐 틀린 답이냐를 아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꼭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같은 경우는 아마 동영상을 안 찍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이 수고하셨도 나오셔서 같이 이제 단기간에 끝내시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지금 1차하고 몇 차가 있어요? 2차가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 몇 차만 면제되죠? 그 해? 1차만 면제돼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2차를 합격했다고 다음에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몇 차가 중요하다? 개론이 몇 차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수능에서는 국영수라고 하죠. 우리도 국영수가 있어요. 따라서 민계공. 이게 민계공이 국영수예요. 그죠? 민이 뭐예요? 개가 공이 공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을 먼저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자, 지금 몇 페이지까지 갔었죠? 204페이지까지 갔었고, 205로 가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죠. 요것도 이제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쳐놓으시면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쓰고 있죠.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분양가 자율화는 안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자율화까지 이제 같이 해드리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하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 그래서 이제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그럼 좀 전에 배웠던 공급하고 수요가 있으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죠. 시장 가격.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평당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저소득한테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얘도 최저 가격제입니까? 최고 가격제입니까? 그럼 최고 가격제를 정해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럼 시장 가격 이상은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하로 내려서 규제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800만 원으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얘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인하됩니까? 인하되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는 자율화와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 분양가 규제는 가격, 분양가를
인상시켜요? 분양가를 인하시켜요? 인하시키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들이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공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공급이 줄죠? 그러면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공급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지금 막 분양가 청약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규제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 우리가 지금 실제 15억으로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규제를 하게 되면 막 10억으로 막 규제해서 팔거든요. 그럼 그냥요 시세차가 나요. 그러면 실수요예요? 투기 가수예요? 가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투기 가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투기 가수요. 그러면은 주택 구하기가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 피 붙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더 저소득층이 또 주택난이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자,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밑에 205페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도 가격 하한제다, 상한제다. 최저, 최고. 그럼 시장 주택 분양가를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분양가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제 시행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와 함께 가격 상한제 하나로서 규제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낮췄을 때고요. 자, 천천히 수요자는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 차익인 전매 차익을 누리는 그냥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요. 자, 공급자들은 어떻습니까?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질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 심화되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그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전매 차익으로 인해서 분양시장, 투기시장이 되며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키겠죠. 그다음에 당첨이 되는 일부 저소득층들에 대한 또 가소비를 유발해서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자에 대한 비싼 가격으로 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난이 심각하겠죠. 기억하시죠? 그다음 밑에 문제는 예전에 풀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1, 2번을 묶어본다면 탄력적일수록 더 벌어지죠. 초과수요가 더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형주택 공급은 오히려 위축되고 대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겠죠. 반대가 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고 분양주택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 불법 전매가 나타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자율화를 써요. 분양가 자율화. 오른쪽 자율화는 안 했죠? 안 했던 게 잘 추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분양가 자율화로 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IMF라고 아시죠? 98년 12월경에 IMF가 있어서 그때 당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율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두발 자율화라는 건 그냥 네 마음대로 받으라는 거야. 그럼 가격을 내릴까요? 가격 올릴까요? 올리죠. 아까 내렸을 때는 공급도 줄고 투기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자율화는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인상시킵니까? 그럼 공급을 줄이겠어요? 늘리겠어요? 투기수가 줄죠. 그래서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그럼 얘가 반대니까 분양가 인하다, 분양가 인상이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냥입니까? 질도 높아집니까? 투기수요가 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타워팰리스 같은 대형주택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주택이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건 공통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대형주택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효과죠? 자율화죠. 자율화 있어요? 자율화. 자, 그럼 효과로 그냥 가로 갈게요. 자율화는 분양가가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공급도 증가를 해버리죠. 그럼 신규주택 분양가는 상승하나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고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전매 차익이 사라져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요. 투기적 수요는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고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향상이 되니까 질도 높아지죠. 근데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를 상승시켜서 저소득층의 자가주택의 취득이 더 곤란하죠. 맞습니까? 또 우리가 이 자율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 중고주택도 평승 효과로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그러면 또 그냥요 규제로 바꿔요. 또 안 좋으면 뭐다? 자료로 바꾸죠. 밤새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정책을.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질 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도 그냥입니까? 규제가 심합니까? 계속 심할까? 언젠가 풀린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죠? 풀릴 때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럼 지금은 그냥야 공부할 때야. 지금 공부할 때야. 우리가 규제니까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그럼 따르면 이제 그냥야 규제가 이제 풀려. 풀릴 때 그때부터 이제 해바라기에 뛰어들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공부가 장기로 가면 안 되겠지, 진짜.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막 삼수, 사수, 오수까지 하시는 분 봤어요, 제가. 자, 넘겨보시면은,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2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3페이지로 가시면은, 선분양, 후분양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화 돼요, 요새.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강남에 청약만 잘 받으면 그냥이야 시세 차이가 높아. 지금 분양가 자율화야, 분양가 규제야. 규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후분양이다, 아직은 선분양이다. 선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선분양은 팔고 짓는 거야, 짓고 파는 거야? 야, 거기다 적어. 팔고 짓고, 알아서 팔고 짓고, 후분양은 짓고 팔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론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신문이 안 읽혀. 그지? 자, 그럼 아직은 선분양 제도예요. 무슨 분양이다? 그러니까 선분양에 나오는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죠? 역사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이 분양가 규제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건설 아시죠? 현대건설이 원래는 빌라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빌라서부터 시작하다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죠. 압구정동서부터 저기 요새 많은 음마 아파트까지. 그러면서 가격을 막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에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도입시켜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그걸 못 올리게 하거든요. 얘기를 해봐요. 지금 정책의 지금 역사를 배우고 계시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규제하니까 그냥이야 수익이 악화돼. 수익이 악화되니까 건설사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죠? 그럼 그냥이야 입이 튀어나와. 특히 현대건설에 누가 튀어나왔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튀어나온단 말이야. 똑같지? 똑같을 때까지 한다? 입을 막아가지고, 막아서 선분양을 도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모델하우스가 생겨요. 모델하우스.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발전된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막 신기한 거죠. 모델하우스가.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싹 생겨가지고, 그냥 줘야 돼? 뿅 가게 줘야 돼. 그냥이야 또 도우미도 있어. 막 춤추지. 어머, 이쁘다. 도장 찍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선분양이 이제 빨리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요, 팔고 줘요. 팔고 짓죠. 적으라니까. 팔고 짓고, 팔고 줘요. 파니까 그냥이야 돈이 들어와. 자금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저도 건설회사는 아니었지만은 그냥입니까? 땅을 사야 됩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이게 돈이 바로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양이 얘한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선분양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아직은 선분양이죠. 그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국회에서 후분양 제도로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분양은 그냥이야 팔어.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죠.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은 요즘은 이제 어떨까? 이제 만약 24평이 만약 3억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을 10%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중도금을 내면서 분할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요 시세 차익이 있습니까? 시세 차익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분양은 이자와 부도위험. 자, 중간에 부도 나면 소비자가 난리 나죠? 그럼 소비자가 안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근데 후분양은 팔고 줘요, 짓고 팔아요. 그럼 지려면 건설회사가 돈을 땡기거든요. 그럼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거야? 공급자가 부담해요. 부도위험도 공급자가 안고 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낸 게 아니에요. 얘가 형식적으로 냈지만 나중에 그냥요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왜 후분양으로 가냐면 이 문제예요. 자, 그냥입니까? 프리미엄이 붙습니까?
프로에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투기 가수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시세 차익이 없겠죠. 바로 파니까. 그럼 투기 수요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후분양으로 관련된 목적이죠. 얘기해봐요. 그러면서 선분양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냥이야 견본주택이 필요해. 견본주택을 보게 되면은 견본주택에 대한 비용이 다 나중에 전가되거든요, 분양가에. 맞습니까? 이 분양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철이 뚫리거나 거기 호재가 있죠. 분양가 확 다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견본주택을 그냥 잘 줘야 돼. 잘 줘야지. 뿅가게 줘야 돼. 그렇지? 그냥 도우미도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어머 이쁘다 그리고 또 찍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냥이야 이 견본주택의 뿅가. 그럼 여러분이 청약 시점에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 뿅갑니까? 나중에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에도 뿅갑니까? 부실공사에 뿅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부실공사 소리되지 않죠.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정주행입을 막았던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였으면 이게 소비자 위주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정부라면은 무슨 분양을 도입해야 돼요? 근데 그냥이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선분양은 팔고 지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해서 공급이 늘어나요. 돈이 자금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후분양은 그냥이야 짓고 팔어. 지려면 은행 가서 돈 땡겨야 되죠. 빌려줄까? 잘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건설회사 했지만 이 도급 순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순위서부터 쫙 있는데 보통 삼성이나 레미안이나 GS 자일에 걔네들은 그냥 이 신용을 빌려주거든요. 그럼 소형 건설사들이 돈을 못 빌려요. 그럼 대형 건설사에 그냥입니까? 독점으로 갑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배우셨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PF는 원래는 SOC 사업에 들어온 건데 이 건설회사도 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PF는 무슨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대단지 같은 데 가면은 PF를 많이 일으켜요. 그죠? 그럼 소규모야, 대규모야. 그 사업이 되죠? 그럼 PF로 일으켜서 많이 파이낸싱을 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무슨 분양을 활성화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나왔었거든요. 선분양은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후분양은 공급이 줄죠. 얘가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왜?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야매가 제가 적중이 됐는데 자, 선분양은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후분양은 우리가 딱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가자마자 되게 바뀌잖아. 그치? 야매가 있겠지? 후분양은 그냥이야 짝대기가 내려가.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 괜찮아? 근데 공부할 때 야매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학계론은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안 다음에 나중에 야매로 끝나는 거지. 공급 증가 짝대 내려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풀기 위한 거죠. 근데 선분양은 그냥 짝대기가 올라가. 그냥 서 있어. 서 있잖아,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매에 너무 또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이론을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목돈 부담이 늘어나요? 목돈 부담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목돈이 나중에 3억이 필요하잖아요. 목돈 부담이 늘어나겠죠. 자, 선분양은 어떻습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이 이제 만약에 뭐 한 2천만 원이 중도금이다. 그럼 2천만 원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돈 부담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면 을순이가 가만히 있어요.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중도금 안 내면 해약하래. 어떡하지? 했더니 아빠 몰래 짱박은 돈 있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후분양은 2천만 원이 필요해. 3억이 필요해.
그 들어 누워.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래? 죽어 이씨. 그래서 나온 게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 이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이게 왜 출시됐냐? 보금자리론은 LTV라고 아세요? 집값의 70%도 땡겨주거든요. 이게 무슨 분양으로 가려고? 후분양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예전에 제가 요거 다 봤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내가 가르쳐 줄게. 후분양의 단점이 있지. 이 단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분양으로 하려고 해.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뭘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단점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복돈 부담에 많은 부담이 커지죠. 아까 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3억 줘. 그때 엄마 뭐라 그래? 그래서 나온 게 보금자리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돈 부담을 마련해주고 자금 누가 넘기라 그랬어. 213페이지.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좀 급하지 마 좀. 213페이지. 자금 조달 능력이 낮은 주택 건설에는 사업 시행이 어렵죠. 그래서 PF 같은 거를 일으켜줘야죠.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도 안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08페이지로 가볼게요. 208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자, 아까 규제를 하니까 싸게 팔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안 좋아져. 그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찾으셨어? 보조 갈게요. 보조 정책. 보조. 그래서 임대료 보조로 바꾼 거예요.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좀 금액을 높여서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죠? 그럼 내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냥 집을 넓혀. 좋은 집으로 주택 소비도 넓히는 거죠. 그러면 집만 넓혀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 근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비주택 소비도 늘어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고기만 사 먹어? 낮술도 처먹어. 어머 뿅 간다. 그러면 효용도 안 높아져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짝대기가 다 내려간다, 다 올라간다?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임차인 보조, 수요자 보조가 있어요. 임차인 보조가 있고 임대인 보조라는 게 있는데 임차인 보조를 이제 가게 되면은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단기는 공급을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죠. 항상 단기는 수요를 자극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자, 아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나겠죠. 얘기해봐요. 근데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기존 임대인이 있죠. 그럼 임대인은 그냥입니까? 혜택을 얻습니까? 혜택을 얻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죠. 맞아요? 근데 장기는 그냥이요, 공급을 늘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그럼 공급이 늘리니까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 어머나, 그럼 임차인한테 좋네? 그러면 장기에는 누구한테 혜택이다? 임차인한테 혜택인 거죠. 이해하셨어? 요게 시험 문제라, 요게. 이따가 잘 풀어야 되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수요자 보조라는 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 현금 보조하고,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집세. 이 가격이라는 건 임대료거든요. 그러면은, 그냥이야, 이거 현금으로 줘. 그러면, 주택 소비도 넓히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죠. 그럼 효용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1,000만 원을 주니까 집을 넓힌다, 외제차로 바꾼다. 바꾸니까 정책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야 바우처로 줘. 주택 바우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주택 바우처는 현찰이야, 쿠폰이야.
쿠폰이니까 현물이겠죠. 그래서 현물 보조가 만들어지면서 가격 집세 보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집을 사는 데만 써야 됩니까? 아껴가지고, 그지? 맞아요? 그럼 1,000만 원만큼 할인해 주니까 주택 소비도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더 내가 싸게 샀죠? 그럼 다른 것도 살 수 있으니까 효용도 커지는 거야. 근데 제가 앞에 어떤 분이 계셔서 오늘 생일이세요? 네. 그럼 현찰로 10만 원 드릴까요? 10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 드릴까요? 뭐 달라고 그래? 현금 달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현금을 주면은 그냥이야 집만 넓혀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 그냥이야 낮술도 처먹어. 그럼 효용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럼 현금은 그냥입니까? 효용을 높입니까? 그럼 소비자의 효용 측면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아주 맞다야. 근데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에 더 치중하겠어요? 주택 사는 데 치중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현금 보조가 아니라 집세 보조예요. 무슨 보조다? 집세 보조, 임대료 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자만 보조해줘요? 공급자한테도 보조해줘요? 그러면 생산자한테도 보조해주죠? 그럼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예요. 공급자가 생산자거든요. 그럼 얘가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킵니다. 그러면은 생산비가 늘어난다, 생산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공급을 확 늘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급은 단기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효과가 단기에는 아무 효과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단기에 나타난다, 장기에. 장기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임차인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급자하고 수요자 보조 중에서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간다는 것은, 자, 만약에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입니까? 지 마음대로 짓습니까? 그럼 지가 막 이런 데 막 짓죠?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이야. 지 선택이 있어. 그럼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는 거죠.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소비자 보조, 임대료 보조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해서 가계소득을 공제해 주는 건데, 자, 보조는요, 현금 보조가 있고 현물, 바우처가 있고 가격 보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뭐를 크게 합니까? 근데 정부의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격 보조가 났다는 거죠. 그 다음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증가시켜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그냥이다. 임대료 보조다. 가격 보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서 밑에 가시면은 단기, 장기라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하향 영화를 가지고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자, 단기는 그냥입니까? 여기 봐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누구한테 혜택한다?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익을 발생을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단기는 그냥입니까? 임대인한테 갑니까? 근데 장기는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차인한테 가겠죠. 그런가요? 자, 여기 오른쪽은 제가 요 문제를 풀고 나서 할 테니까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주택 바우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입니까? 임대료 보조입니까? 교환권을 지불하죠.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의 저소득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있다라는 게 취재가 됐거든요. 그런가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저 짝대기가 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은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을 임대료 보조 지급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다. 늘어나잖아요. 아니 아까 고기도 사 먹었잖아. 다른 재화가 고기야. 저거 고기라고. 늘어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시험 문제 얘가 핵심 포인트예요. 아까 단기 기억하세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얘가 요즘 이슈화 돼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단기에는 그냥이다 임대료가 상승한다. 상승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는 그냥이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임대료는요? 내려간다는 거죠. 얘가 시험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20년 전부터 계속 안 나오거든요. 시험제 나온다면 그냥 단기 장기에 대한 걸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거지 선택 자유 기억나시죠? 그러면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해 줘야 지가 집을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4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나아?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는 방식이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죠. 얘기해봐요. 그러면서 단기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습니까? 증가시켰고 자신 없으면 여기 봐. 근데 공급도 증가시켰죠. 공급을 감소시켰다, 증가시켰다? 증가시킨 거죠. 대답 좀 해봐. 보조를 했는데 어떻게 감소해? 보조했으니까 더 증가될 수 있지.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요게 보조 정책에서는 나올 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잡으셔야 돼요. 프린트는 막 이거 딱 받으면 집에 가서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철해요, 철? 철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철을 안 하잖아요. 그 나중에 7, 8월 달 가면은 책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야, 이게 공법이냐, 개로. 그러니까 철을 해요. 내가 이게 누구나 강사들은 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4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 기출 문제를 다 돌려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적중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야 돌려내. 내가 기출 문제 똑같이 낸 게 아니라 있다 없다 다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만 푼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 그다음에 아까 트렌드가 봐봐. 단기는 그냥야 가격이 올라가. 장기는 정말? 단기는 뭐만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만. 장기 공급이 늘어나니까 떨어진 거죠. 그럼 수요만 늘어나 공급도 늘어나.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보조 정책은 거기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넘겨보세요. 제가 안 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208페이지에 하고 209페이지를 연결시켜서 제가 209페이지 안 했죠? 안 한 이유를 못 가. 안 나온다는 얘기 안 했어. 이게 20년서부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따보세요. 하향여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볼게. 천천히 들어. 그래프 보이지? 따보세요. 머리 아파. 그래프 안 나오게 그래프 지워 그냥. 그래프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이야.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걸 이해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걸 그래프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갈게.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지금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영화였죠? 하향영화죠.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저가주택은 지어라, 짓지 말아라. 저가주택은 돈을 많이 들이겠어요? 조금밖에 안 들이겠어. 그럼 관리가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저가주택은 처음부터 신축하지 말아라.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갑돌이, 얘네들이 그냥이야, 입이 튀어나와.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해? 튀어나와. 그럼 얘 거 갖다가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얘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그냥입니까? 기존주택을 먹습니까? 기존주택 갖고 가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저가주택을 신축을 금지하니까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저가주택에 불량주택 산다는 것은 시장이 실패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철거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하향여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장기에는 신축을 해야 되죠. 근데 신축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이야 위에서 내려오셔. 무슨 주택이? 고가주택이 내려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제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요 잠깐 이상한 생각하면 끊기면 안 되는 거야. 잘 가셔야 돼. 이게 열채가 있었어. 몇 채가? 그럼 두 채가 하향을 해. 그지? 그럼 두 채가 하향을 한다. 그러면 두 채만큼 하향을 한다는 자체는 왜 하향을 할까? 그냥이야 신축을 금지시켜서 그래. 금지시키니까 얘네들은 하향력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근데 신축이에요? 기존주택이에요? 기존주택이 지게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가주택량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나? 자, 이게 봐. 몇 채가 내려왔어? 그럼 두 채가 부족하네? 그럼 몇 채로 바꿨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의 참여하라고. 몇 채로 바뀌었어? 10채죠. 물량이 줄어든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주택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그 물량이 부족하니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들이대잖아.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기로 가서는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그러면 신규 공급을 늘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을 신축을 금지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착공량,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맞나요? 그런데 그냥요 비용에 따라 달라요. 아까 지역지구제랑 약간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역지구제 거기와 여기가 지금은 잘 안 나온다는 취지예요. 지역지구제 기억나요? 지역지구제는 그냥이야 공급이 다 늘어나죠. 어머 아까 했을 때 바로 났어야 되는데 그죠? 늘어나면서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비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얘는 공급을 다 늘리지는 않는 거죠. 그럼 비용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공급을 조정합니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비용이 일정하면 그냥요 딱 두 채만 져요. 두 채만 지죠. 대답해봐요. 그럼 다시 또 10채로 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원래대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두 채 지겠어요? 한 채만 지겠어요? 한 채만 지겠죠. 맞나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부족하죠?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208페이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단기는 했고 장기 있어요? 장기에 가서는 저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증가시켜야겠죠? 근데 맨 밑에 가봐. 저가주택에 대한 그냥이야 신축의 규제를 강화해.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두 채가 그냥에 하향해 와. 그러면 임대주택 양이 늘어나겠네. 얘기 좀 해주지. 그럼 비용 일정일 때는 원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화될수록 더 많은 주택이 내려오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고가주택 있어요? 찾으셨어? 그러면 고가주택은 어떨까? 고가주택은 그냥이야 단기에는 공급이 안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 하향여가 된 것만큼 부족하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장기는 신축을 하죠. 근데 그냥이야 비용에 따라 틀려. 비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찾으셨나?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냥이야 비용 불변일 때 그냥이야 딱 두 채만 줘. 그럼 공급이 최초 상태로 복귀한다는 거죠. 가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공급 증가는 하향효과에 의한 증가이고 고가주택은 그냥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에 따라서 가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요새 얘 나와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이건 잘 갈게. 다시 갈게.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돼. 아따. 지금 무슨 주택을 짓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원래 안 되지? 가격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 장기에는 얘가 신축된 거야? 이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저가주택 양은 무조건 증가하겠죠. 전체적인 양이 증가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몇 채가 내려왔어? 두 채 부족하네?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두 채 만들어야겠네? 근데 그냥야 비용에 따라 틀려. 정말? 비용 일정이면 그냥야 두 채만 져. 원래대로 가겠지. 가격도. 응?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두 채 져, 한 채만 져.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여가 현상은 저번에 했죠? 했고, 넘겨보시면 2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공공임대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제가 효과를 했어요? 안 했어? 밑에 안 했죠? 그죠? 이것도 20년 전서부터 겨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